오늘 아침 당신이 입은 옷, 그게 정말 당신의 선택이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코디, 회사에서 튀지 않는 복장, 점심 메뉴조차 별점 4.5 이상인 곳을 검색한 뒤에야 발걸음을 옮기죠. 선택지는 넘쳐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는 점점 모르겠고 자책합니다. 왜 난 이렇게 줏대가 없을까? 하지만 이건 당신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당신이 휘둘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거대한 평판 채점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켭니다. 오늘의 추천이 뜨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죠. 유튜브를 열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영상을 골라주고, 쇼핑몰에서는 이 상품을 본 사람들이 함께 구매했어요 라며 장바구니를 채워줍니다. 여행지를 정할 때도 여기 핫플이래 하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요. 내 취향이 뭔지 탐색하기 전에 이미 검증된 선택지로 손이 먼저 갑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매번 처음부터 고민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누군가 이게 좋아 라고 말해주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내가 생각의 비용을 줄이려고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 수천 가지 선택지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되죠. 문제는 이 편리한 시스템이 역전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방향을 정하고 뇌가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방향 자체를 외부에서 받아옵니다. 알고리즘이 취향을 추천하고, 리뷰가 맛집을 정해주고, 트렌드가 옷을 골라주죠. 우리는 점점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서 나온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어느 날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분명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방향타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훨씬 더 오래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카톡 답장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쓰면 차갑게 느껴지려나?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본 적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괜히 이상하게 들릴까봐 입을 다물어 버린 적도요. 우리는 선택을 외부에 맡기는 동시에 그 외부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자책이 밀려옵니다. 왜 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주변에는 자기 할 말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휘둘리는 것 같죠. 그런데 잠깐요. 정말 이게 당신 성격의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눈치를 보는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배달앱 리뷰 별점 하나에 식당이 망하고 회사에서는 다면 평가가 승진을 좌우해요. 당근마켓 매너 온도가 낮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죠. 우리는 24시간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우리 뇌를 쉴 틈 없이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카톡 읽씹 하나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인스타 좋아요 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죠. 예전에는 신경 써야 할 사람이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면 수만 명의 시선이 주머니 속에 들어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감옥 설계 방식인데요.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주변에 죄수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감시탑 안이 보이지 않아서 죄수들은 간수가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시하지 않아도 감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200년 전 감옥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인스타에 뭘 올릴 때 생각해보세요. 이거 올리면 어떻게 보일까? 무의식적으로 고민하잖아요. 회사 단톡방에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해지고요. 아무도 당장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보이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의 파놉티콘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바로 기록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안 좋게 봤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스크린샷이 남고 리뷰가 남고 평판이 데이터로 쌓여요. 한번 잘못 찍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튀면 안 돼요. 평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점수판 앞에서 우리는 남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휘둘리고 있어요. 감시자가 없어도 스스로를 검열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받는 환경에서 우리 뇌에 또 다른 이상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옷 사러 갔다가 2시간을 헤맨 적 있으시죠?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괜찮고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온 경험요. 아니면 여행지를 정하다가 유럽, 동남아, 일본 사이에서 몇 주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나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불렀어요. 뭔가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 단계 더 진화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포보, 피어 오브 베터 옵션입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눈앞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만든 패트릭 맥기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영원히 아마도의 세계에 가둬둔다고요. 이게 왜 생길까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예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서너 개였어요. 지금은요? 검색 한 번이면 수백 개의 옵션이 쏟아지죠. 정보가 많으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어요. 판사들이 오전에는 가석방을 65% 승인했는데 오후가 되자 거의 0%까지 떨어졌대요. 결정을 많이 내릴수록 뇌가 지쳐서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기울어진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결정에 시달리다 보면 뇌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결정을 남에게 떠넘기기 시작해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네가 골라. 익숙하죠? 이게 단순히 배려가 아니에요. 내가 고른 게 별로면 내 탓이 되니까 차라리 선택권을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제시했어요. 통제 소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적 통제, 환경이나 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외적 통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적 통제형 사람은 내가 준비를 덜 했네 하고 생각해요. 외적 통제형은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운이 없었어 라고 말하죠. 면접에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통제형은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외적 통제형은 면접관이 기분이 좋았나 봐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명확해요. 내적 통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성취도도 높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반면 외적 통제 성향이 높으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 돼라는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외적 통제형 인간을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알고리즘이 취향을 정해주고 평점이 맛집을 골라주고 트렌드가 옷을 추천해줘요. 결정을 내리면 댓글이 평가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기록이 남죠. 이런 환경에서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한다고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운전대를 잡고는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가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힘든 건 환경 때문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퇴사하고 발리로 요가 여행을 떠나거나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계획하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그래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런데요, 발리에 가도 인스타는 켜게 됩니다. 요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댓글 확인하고 좋아요 수에 신경 쓰죠. 제주도에서 카페 가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순간 그곳은 그냥 배경만 바뀐 똑같은 감옥이에요. 수천 명의 시선이
여전히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를 찾는다는 건 뭔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 중에 정말 나의 것은 몇 개나 될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 회사가 기대하는 역할, SNS에서 본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친구들 사이에서 유지해야 할 포지션. 이 모든 타인의 목소리가 내 생각인 척 위장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어딘가로 떠날 게 아니라 이 목소리들을 하나씩 꺼야 해요. 비행기표를 끊는 게 아니라 알림을 끄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 목소리들을 끄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거절이에요.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0.1초 만에 네라고 대답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요. 그런데 이 0.1초가 문제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수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뭔가를 부탁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10분만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10분이 핵심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 하는 건지 구분할 시간을 버는 거죠. 처음엔 어색해요. 그런데 이 작은 거절이 쌓이면 점점 내 선택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보 단식이에요. 하루에 딱 1시간만 외부의 모든 연결을 끊어보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SNS를 닫고 뉴스도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외부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1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세상은 멀쩡하고 당신 없이도 단톡방은 돌아가요. 대신 그 1시간 동안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동안 외부의 소음에 묻혀있던 그 목소리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똑같은 검은 터틀넥을 입은 이유 아시나요? 아침마다 뭘 입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선택지를 줄이는 것도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이에요. 뭔가를 더 잘 고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고를 게 없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거죠. 마이크로 거절, 정보 단식, 선택지 줄이기. 어느 것 하나 대단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운전대가 다시 내 손에 있다는 걸요.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벗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불타오르잖아요.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기체 표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죠. 그런데 그 마찰을 견뎌야만 우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기대, 평판이라는 중력장을 벗어날 때는 빗담화도 듣고 미움도 사고 갈등도 생겨요. 그런데 그 마찰음이 들린다면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드디어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모든 마찰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건 알아두세요. 아무런 저항 없이 편하게 나를 찾는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계속 맡겨둘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당신의 직감이 이끄는 곳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찰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제대로 된 궤도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